새벽 3시 차가운 벽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몇 년째 깊은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운 기분을 마지막으로 느껴본 것이 언제인가요? 에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잠이 줄지. 수면제 없이는 못 자지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잠깐만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알아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는 그 고통,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는 그 짜증, 잠을 못 자서 혈압이 오르고 치매 위험까지 높아지는 그 무서운 진실. 이 모든 문제를 수면제 하나 없이 단돈 500원짜리 음식 3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새벽 3시에 눈 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자는 그 비밀을 확실히 알게 되어 건강한 숙면을 되찾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를 25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이종태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수면제 의존성이라는 무서운 덫에 빠진 70살, 80살 어머님, 아버님들을 구하고 싶은 진심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시니어 불면증의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건강한 숙면을 되찾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25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70대 김순자 할머님을 만났을 때였죠. 이분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부터 이미 울음을 참고 있는 듯한 표정이셨어요. 선생님, 저 미치겠어요. 새벽 2시에 깨서 아침까지 한숨도 못 자요. 벌써 5년째예요. 할머님의 목소리에는 지칠 대로 지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처절한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건 5년 동안 하루도 온전히 쉬지 못하고 전쟁 같은 밤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김 할머님은 이미 병원 3군데를 다니셨다고 했어요. 매번 똑같은 진단, 단순한 노인성 불면증, 그리고 손에 쥐어지는 것은 수면제 한 알뿐이었답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자긴 자는데 다음날 머리가 멍하고 자꾸 약의 양을 늘려야 하더래요. 그게 무서워서 끊었다가 다시 먹고 끊었다가 다시 먹고 이 지겨운 반복을 5년이나 하셨다고요. 제가 김 할머님의 혈압을 쟀을 때 혈압이 150에 90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약을 드셔야 할 수준이죠. 게다가 당뇨 전 단계 수치도 있었습니다. 제가 할머님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님, 이건 단순히 잠 못 자는 게 아닙니다. 몸이 지금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잠 못 자는 밤이 계속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뿜어냅니다. 이 코르티솔이 혈관을 조이고 혈압을 올립니다. 또 혈당을 높여서 당뇨까지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잠을 못 자면 뇌 속의 노폐물이 청소되지 않아서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김 할머님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그래서 내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했나 봐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바로 혈액 검사를 권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님의 마그네슘 수치는 정상 범위의 절반도 안 되었고 햇빛 비타민이라 불리는 비타민 D도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마그네슘 저장고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던 거죠. 자,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마그네슘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을 자동차라고 생각해보세요. 자동차가 잘 굴러가려면 엔진 오일이 필요하죠. 마그네슘이 바로 우리 몸의 천연 엔진 오일 같은 겁니다. 특히 근육을 스르륵 이완시켜주고 흥분한 신경을 차분하게 안정시키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우리 시니어분들께는 3가지 불리한 일이 생깁니다. 첫째, 흡수가 잘 안 돼요. 음식으로 열심히 챙겨 먹어도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젊은 사람들만큼 흡수가 안 됩니다. 마치 낡은 수도꼭지처럼 영양분이 줄줄 새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늘어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마그네슘이 몸에 머물지 못하고 소변으로 쫙 빠져나가 버립니다. 셋째, 드시는 약들이 마그네슘을 빼앗아 갑니다. 혈압약, 이뇨제, 위장약 등 여러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부 약물이 마그네슘을 적으로 인식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꿀잠을 잤는데 60살, 70살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불면증이 생기는 겁니다. 마그네슘이 텅텅 빈 풍선처럼 되어버린 거죠.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니어 불면증의 80%는 이 마그네슘 부족 때문입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거나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거나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려서 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바로 마그네슘이 바닥났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수면제 같은 강제적인 마취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수면제는 뇌를 강제로 채우는 거라 다음날 머리가 돌덩이처럼 무겁고 계속 먹으면 의존성이 생깁니다. 마치 고장난 시계를 억지로 멈춰놓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음식으로 마그네슘을 채우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합니다. 긴장했던 근육이 사르르 풀리고 예민했던 신경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스르륵 잠이 오는 거예요.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40대 후반에 의사 생활을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때가 있었어요. 환자분들 진료하고 논문 쓰고 밤마다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밤 12시에 누워도 새벽 2시까지 천장만 바라봤어요. 다음날 진료 중에 꼬박꼬박 졸기도 했습니다. 저도 의사인 저도 답을 몰랐습니다. 이러다 나도 수면제 먹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일본의 한 장수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95살 할머님이 알려주신 약국 영양제 한 통 없이 마트에서 파는 흔한 음식 3가지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할머님은 85년을 그렇게 사셨대요. 매일 밤 9시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김순자 할머님께도 바로 이 비밀의 음식 3가지를 권했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것들이었고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황금 타이밍까지 정확히 알려드렸죠. 2주 후 김 할머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축 처져 있던 어깨가 펴지고 흐릿했던 눈빛에 생기가 돌았으며 목소리에도 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진짜 신기해요. 첫째 날은 그냥 그랬는데 사흘째부터 새벽에 안 깨더라고요. 일주일 지나니까 아침까지 푹 자고 2주 지나니까 다리 쥐도 안 나고 낮에 졸리지도 않아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피부에 윤기가 돌고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할머님의 혈압이 15 정도 떨어졌고 혈당도 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잘 자니까 몸 전체의 기능이 회복된 거예요. 잠시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 기적을 만든 3가지 음식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의 음식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그냥 흔한 과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바나나의 비밀을 알고 나면 이것이 수면제보다 낫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마그네슘이 32mg 들어있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바나나의 진짜 힘은 트립토판이라는 특별한 성분 때문입니다. 트립토판이 뭐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잠을 부르는 호르몬, 멜라토닌이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이 나와야 우리 뇌가 이제 자야 할 시간이야 하고 스위치를 끄는 겁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치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가 필요하듯 멜라토닌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가 바로 트립토판입니다. 바나나를 먹으면 트립토판이 몸에 들어와서 그것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그 세로토닌이 다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과정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 몸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잠들 준비를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게다가 바나나에는 칼륨도 풍부합니다. 한 개에 무려 422mg이나 들어있어요. 칼륨은 마그네슘과 함께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필수 성분입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마그네슘과 칼륨 부족 때문입니다. 바나나 하나면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언제 먹느냐입니다. 아무 때나 먹으면 효과가 절반도 안 납니다. 제가 수백 명의 환자를 통해 검증한 황금 타이밍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딱 1시간입니다. 왜 이 시간이냐고요? 바나나의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데는 약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립니다. 저녁 7시 반에 바나나를 드시면 10시 반쯤부터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11시나 12시에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숙면 파동이 생기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자기 직전에 먹는 겁니다. 밤 9시 반에 바나나 먹고 10시에 자려고 누우면 소용없어요. 아직 멜라토닌이 준비가 안 됐거든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치 버스가 정해진 시간에 오듯 우리 몸도 정해진 시간에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꿀팁은 바나나에 익은 정도입니다. 바나나 살 때 노란색이 좋을까요? 아니면 갈색점이 송송 박힌 게 좋을까요? 정답은 갈색점이 있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익으면서 슈가스팟이라 불리는 갈색점이 생기는데 이때가 영양분이 가장 많을 때예요. 딱딱한 푸른 바나나는 전분이 많아서 소화도 잘 안 되고 트립토판 흡수도 더딥니다. 하지만 갈색점이 박힌 바나나는 달콤한 맛과 함께 트립토판도 훨씬 잘 흡수됩니다. 하루에 1개에서 2개만 드세요. 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바나나는 당분도 있으니까 당뇨 있으신 분들은 하루 한 개만 드세요. 혈당 관리하면서 숙면 효과도 보는 거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두 번째 기적의 음식 나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기적의 음식은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하면 다이어트 식품, 건강한 간식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아몬드의 진짜 힘은 천연 멜라토닌에 있습니다. 아몬드 열 아래는 마그네슘이 무려 80mg이나 들어있습니다. 바나나의 2배가 넘는 양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몬드에는 멜라토닌이 직접 들어있다는 겁니다. 바나나는 트립토판이라는 재료를 줘서 우리 몸이 멜라토닌을 만들어야 했죠. 하지만 아몬드는 이미 만들어진 멜라토닌을 바로 우리 몸에 직접 공급합니다. 이건 마치 약국에서 파는 멜라토닌 영양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부작용 없이 가장 자연적인 형태로 말이죠.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60살 이상 어르신들에게 저녁마다 아몬드 10알씩 2주간 드시게 했더니 잠드는 시간이 평균 20%나 빨라졌대요. 30분 걸리던 것이 24분으로 줄어든 겁니다. 게다가 자다가 중간에 깨는 횟수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몬드는 언제 먹어야 할까요? 저녁 식사 후 30분입니다. 저녁 7시에 식사하셨다면 7시 반쯤이 최고예요.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금상첨화입니다. 바나나 한 개 먹고 아몬드 10알? 이게 완벽한 조합입니다. 왜 식후 30분이냐고요? 음식이 적당히 소화되기 시작할 때 아몬드를 먹으면 아몬드의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함께 흡수되면서 마그네슘과 멜라토닌의 흡수율이 가장 높아집니다. 공복에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심지어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위장이 약한 우리 시니어분들은 꼭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껍질째 먹을까요? 껍질 벗긴 걸 먹을까요? 정답은 껍질째입니다. 아몬드 껍질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엄청 많거든요. 이것이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고 혈관도 깨끗하게 해줍니다. 저도 처음엔 하얀 아몬드가 더 맛있어 보여서 먹었는데 논문을 읽고 바로 껍질째 먹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면 당연히 껍질째가 낫습니다. 하루에 10알만 드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알입니다. 10알이면 마그네슘 80mg의 칼로리는 약 70칼로리로 부담 없는 양입니다. 20알, 30알 먹으면 배부르고 칼로리도 높아져서 오히려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68살 박 아저씨가 계셨어요. 퇴직하고 나서 잠이 안 온다고 찾아오셨죠.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 4시쯤 겨우 잠들고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하니 늘 피곤함을 달고 사셨습니다. 제가 저녁마다 아몬드 10알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견과류로 잠이 와? 하면서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래도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되네요. 밤 12시 반이면 잠들어요. 신기한 게 중간에도 안 깨요. 화장실도 안 가고 아침까지 쭉 자더라고요.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부에 윤기가 돌고 목소리도 힘차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기적의 음식은 바로 검은깨입니다. 할머니가 밥에 뿌려주시던 그 검은깨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왜 검은깨를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한방에서는 검은깨를 1000년 넘게 불면증 치료에 사용해 왔습니다. 옛날 한의학책을 보면 검은깨는 심신을 안정시키고 오래 먹으면 잠을 잘 자게 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검은깨 한 큰술에는 마그네슘이 무려 95mg이나 들어있습니다. 바나나의 3배, 아몬드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게다가 칼슘도 풍부합니다. 칼슘은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대표적인 성분이죠. 하지만 검은깨의 진짜 비밀은 세사민이라는 성분입니다. 세사민은 검은깨에만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인데 우리 뇌의 흥분을 가라앉혀줍니다. 마치 천연 진정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일본 도쿄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65살 이상 노인들에게 매일 검은깨 한 큰술씩 한 달간 먹게 했더니 수면의 질이 40%나 좋아졌대요.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길어지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어든 겁니다. 검은깨는 언제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저녁 식사 때 밥에 뿌려 먹는 겁니다. 왜 저녁 식사 때가 좋으냐고요? 검은깨는 좋은 지방이 많아서 흡수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녁 6시나 7시에 드시면 밤 10시쯤 몸에 완전히 흡수되어 숙면을 도와주는 타이밍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밥에 뿌려 먹기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이죠. 따뜻한 밥 한 공기에 검은깨 한 큰술 뿌려서 쓱쓱 비벼 드세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둘째, 검은깨죽입니다. 소화가 약하신 분들께 최고예요. 쌀빵 컵에 검은깨 2큰술 넣고 끓이면 됩니다. 부드럽고 고소해서 속도 편하고 영양도 만점입니다. 저녁 식사 대용으로 딱이죠. 셋째, 검은깨 가루입니다. 시중에 파는 검은깨 가루를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는 겁니다. 저녁 8시쯤 따뜻한 우유 한 컵에 검은깨 가루 한 큰술. 이것도 정말 좋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검은 깨는 반드시 볶아서 드셔야 합니다. 생으로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겉껍질이 단단해서 그냥 몸을 통과해 버립니다. 볶으면 껍질이 터지면서 영양분이 나오는 거죠. 집에서 약한 불로 5분 정도 볶아보세요. 톡톡 터지면서 고소한 냄새가 나면 된 겁니다. 하루에 한 큰술에서 2큰술만 드세요. 더 많이 먹으면 기름기가 많아서 설사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72살 최할머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특이하게 새벽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깬다고 하셨어요. 심장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데 자꾸 그러신대요. 불안하고 무섭고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요? 제가 검은깨를 권했습니다. 매일 저녁밥에 검은깨 한 큰술씩 뿌려 드시라고요? 열흘쯤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새벽에 가슴 두근거리는 소리가 줄어들더래요. 깨긴 깨는데 예전처럼 심하게 뛰지 않고 금방 다시 잠들 수 있었대요. 2주 지나니까 아예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됐답니다. 할머님이 저에게 이제야 우리 어머니 말씀이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효과가 반도 안 나오고 제대로 된 황금 조합법으로 먹으면 효과가 3배가 됩니다. 이 조합법을 모르면 앞에 들었던 이야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수백 명의 환자를 통해 검증한 숙면 황금 타임테이블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하루를 아침 7시에 일어난다고 가정할게요. 아침 7시 30분 따뜻한 밥 한 공기에 볶은 검은깨 한 큰술을 뿌려 드세요. 아침에 검은깨를 먹으면 마그네슘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하루 종일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점심 식사는 평소대로 드시면 됩니다. 다만 커피는 딱 한 잔만 드세요. 카페인이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빼앗아 가거든요. 오후 3시 출출하실 시간이죠. 이때 간식으로 아몬드 5알을 드세요. 물 1컵과 함께요. 오후에 아몬드를 먹으면 저녁까지 혈당이 안정되고 과식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마그네슘도 보충되니 일석이조죠.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저녁 식사를 하세요. 이때도 밥에 검은깨 한 큰술입니다. 이렇게 하루 2번 검은깨를 드시면 하루 마그네슘 190mg을 섭취하게 돼요. 저녁 식사 후 30분 7시 반쯤 바나나 1개와 아몬드 5알을 함께 드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함께 먹는 겁니다. 바나나의 트립토판과 아몬드의 멜라토닌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마치 2명의 군인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듯 강력한 수면 유도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따뜻한 우유 1컵을 곁들이세요. 우유의 트립토판이 효과를 2배로 만듭니다. 우유를 못 드시는 분은 두유나 미지근한 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수분과 함께 먹는 겁니다. 저녁 9시 가벼운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하세요. 팔다리를 쭉쭉 펴주고 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낮 동안 긴장된 근육이 풀리면서 마그네슘이 더 잘 작용합니다. 9시 반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잠이 오히려 달아나니까 미지근한 물로요. 샤워하면서 종아리를 가볍게 주물러주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다리취도 예방됩니다. 10시에서 10시 반 사이 잠자리에 드세요. 이때쯤 되면 바나나와 아몬드에서 나온 멜라토닌이 완전히 작용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억지로 버티지 마시고 졸리면 바로 누우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73살 정 할아버님은 2주 만에 효과를 보셨어요. 15년간 수면제 드시면서도 새벽에 깨던 분이 이제는 약 없이 아침까지 푹 주무신대요. 66살 이모님은 더 드라마틱했습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남편까지 깨우던 분인데 사흘 만에 다리 쥐가 사라졌대요. 2주 지나니까 혈압도 안정되고 당뇨 수치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이 세 가지 음식이 서로 다른 시간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검은깨는 천천히 오래 작용하고 아몬드는 중간 속도로 작용하고 바나나는 빠르게 작용합니다. 마치 릴레이 경기처럼 하루 종일 마그네슘과 수면 유도 성분이 끊기지 않고 공급되는 거죠. 게다가 검은깨의 좋은 지방이 아몬드의 멜라토닌 흡수를 돕고 바나나의 탄수화물이 검은깨의 마그네슘 흡수를 돕습니다. 완벽한 조화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여러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5가지 실수가 나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실수는 여러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실수 때문에 효과를 못 보고 포기하시거든요. 첫 번째 실수는 공복에 먹는 겁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몬드나 바나나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위벽이 얇아집니다. 젊었을 때 두꺼운 담요 같았다면 지금은 얇은 종이 같아요. 그런 얇은 위벽의 공복 상태로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속이 쓰리고 메스껍고 심하면 위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사 후에 드세요. 음식물이 위를 보호해주고 영양분 흡수도 훨씬 좋아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커피와 함께 먹는 겁니다. 식후에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커피의 카페인이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배출시켜버립니다. 3주 동안 열심히 먹어도 매 식사 후 커피 2잔을 마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커피는 아침에만 1잔, 그리고 아몬드나 바나나 먹기 최소 2시간 전에 드세요. 저녁에는 녹차, 홍차 포함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양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겁니다. 빨리 효과를 보고 싶어서 바나나 3개, 아몬드 30알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마그네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200mg 이상은 흡수가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버려지는 거죠. 오히려 설사, 복통이 생기고 바나나를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양이 최적의 양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만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칼슘 영양제와 함께 먹는 겁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칼슘과 마그네슘은 같은 문을 통해 흡수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동시에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서로 밀고 당기다가 둘 다 제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칼슘제는 아침에, 마그네슘 음식은 저녁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6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5번째 실수는 효과를 너무 빨리 기대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틀 먹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세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실수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쌓인 마그네슘 부족을 이틀 만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의 마그네슘 저장고를 채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일주일, 확실한 효과를 보려면 2주는 필요합니다. 수면제는 오늘 밤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도 생기죠. 우리가 먹는 건 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몸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세요. 사흘째부터 변화가 느껴지고, 일주일이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고, 2주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세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그네슘이 2배, 3배 빨리 소모돼요.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스트레스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명상, 산책, 좋아하는 취미 생활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화내지 마시고 많이 웃으세요. 그리고 물을 하루 8잔 이상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0분 가까이 되는 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여러분이 진심으로 숙면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검은깨는 아침 저녁밥에 한 큰술씩 뿌려 드세요. 이것이 천천히 마그네슘을 공급하고 뇌를 안정시킵니다. 둘째, 아몬드 10알은 오후 3시에 5알, 저녁 식후 30분에 5알을 드세요. 천연 멜라토닌이 바로 잠을 부릅니다. 셋째, 바나나 1개는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드세요. 멜라토닌 재료 트립토판을 공급해 자연스러운 숙면을 유도합니다. 이 3가지 황금 조합으로 하루 302mg의 마그네슘을 채워 부작용 없이 숙면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다음 달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부터입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바로 마트 가세요. 바나나 1송이, 아몬드 500g, 검은깨 500g만 사면 됩니다. 총 비용이 2만 원도 안 돼요. 이게 한 달치입니다. 하루 600원 꼴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밥에 검은깨 한 큰술 뿌려 드시고요. 식사 후 30분에 갈색점 박힌 바나나 1개와 아몬드 5알을 따뜻한 우유와 함께 드세요. 딱 이것만 하세요. 내일 아침까지 푹 주무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더 깊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숙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